안녕하세요. 피플비드 CJB 연규옥입니다. 제12대 충북도 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오늘은 황영호 충청북도 의장 모시고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도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 피플비드 CJB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청북도의 황영호 의장입니다. 저희 12대 충북도의회가 개원한 지 이제 1년여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충북도의회에 보내주신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12대 충북도의회는 저를 비롯해서 35명의 의원들이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도의회에 부여해 주신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난 1년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도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늘 충북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충북도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도 장마 이 폭우로 인한 그 도내 수해 피해가 큽니다. 네. 이 도의회에서도 좀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이렇게 예기치 않은 이런 폭우로 인해서 네. 저희 지역에 큰 재난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여러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 이제 사고가 발생이 되고 나서 저희 도의회에서는 1차적으로 전체 의원들에게 각자의 지역구에서 지역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신속한 파악 또 상황을 갖다가 좀 전달하도록 의원님들께 말씀드렸고 네. 또 지금 집행부에는 긴급 예비 편성을 통해서 그 피해를 입으신 도민 여러분들께 신속히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주문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피해가 하여튼 신속히 복구가 되고 또 피해를 입은 도민 여러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주문할 부분은 주문할 것이고 네. 집행부에 또 어떤 예비 편성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조를 통해서 신속한 복구 및 지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네, 이 피해 복구를 위해서 관계기관의 노력도 필요하겠고요. 또 앞으로는 이런 재해에 큰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대안 마련에도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이번 사고를 당하고 나서 네. 제가 오늘 그러니까 관계기관과의 어떤 협업 체계라든가 네. 또 이제 최근에 기상 이변동이라서 저희가 그동안에 겪지 못했던 맞습니다. 이런 기습폭우라든가 이런 게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어떤 시대 변화, 기후 변화에 맞는 새로운 어떤 재예방 시스템 또 관계기관과의 협업 체계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네.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의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1년이 됐습니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소회도 좀 듣고 싶고요. 또 지난 1년간의 성과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충북도 의회가 과연 어떻게 도민 여러분들께 신뢰를 받는 의회로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 부여해 주신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저는 의장으로서 이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의정 활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일 것이냐 이런 거에 고민을 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원과 동시에 의원 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왔고 그러한 결과로 지금 현재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전 의회 대비해서 우리 의회 활동의 여러 가지 객관적 지표들이 상당히 양적 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우리가 어떤 의안 처리 건수라든가 또 의원 개개인별 조례 발의 건수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어떤 각종 현안과 관련된 어떤 도민들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결의미라든가 건의안, 그다음에 대집행부 질문, 5분 자유발언 등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저는
의정 활동의 양과 질에 있어서 지난 1년간은 상당히 많은 성장을 한 그런 한 해였었다. 이렇게 뭐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네. 지난 1년간을 좀 교훈 삼아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더욱 신뢰받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이 정책 지원관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의정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듣고 네. 싶습니다. 그 방금 전에도 제가 이제 우리 지난 1년간의 의정 활동의 어떤 질과 양에 있어서 네. 많은 성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면에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정책 지원관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충북도 의회 정책 지원관의 정원이 17명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까지 17명의 정책 지원관 충원을 완료를 했는데 네. 저희가 채용 과정에서 보면 정책 지원관들의 면면이 굉장히 그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성을 쌓은 우수한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 의회로 지원을 했고 네. 그 중에서도 정말 객관적인 선발 절차를 통해서 우수한 인력들을 저희는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책 지원관들이 이제 각 상임위원회로 전진 배치를 시켜서 네. 의원님들의 어떤 조례 제정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정책 토론회 개최 등에 있어서 정책 지원관들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주셨고 앞으로도 아마 이 정책 지원관들의 역할 여하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의 수준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네. 궁극적으로는 우리 뭐 충북도의 발전 또 우리 충북도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책 지원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제 그 전문 분야들이 또 다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꼭 필요한 그런 법안들이나 뭐 이런 조례들을 네. 또 발굴하고 또 의원들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활동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12대 도의회가 개원을 할 때 이 도의원 이제 35명 가운데 29명이 초선 의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들이 좀 경험이 부족하니까 좀 미숙하지 않을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의 시각들도 많았거든요. 이 도의원에 대한 평가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의장으로 취임을 하고 나서 전체 네. 의원들의 분포를 볼 때 절대 다수가 지방의회 경험이 없는 초선 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저는 오랫동안 이제 지방의원으로서 활동해 본 경험을 비춰볼 때 저도 처음에 의원으로 의회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어느 분이 뭐 누가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고 네, 네. 굉장히 좀 난감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이 초선 의원님들이 의회 활동에 어떻게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가장 개원과 동시에 가장 먼저 한 것이 그 부분에 대한 의원들에 대한 연찬을 실시를 했고 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떤 의원 연찬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 활동 방법,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집행기관 질문에 대한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초선 의원님들께 교육 내지는 안내를 시켰고 네. 그런 결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의원님들이 의회 활동에 적응을 했다. 네. 또 그런 결과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지표에 있어서 우려했던 거와 다르게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런 의정 활동의 성과를 보여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지난 1년 동안 충분히 그런 어떤 경험 훈련의 과정을 쌓기 때문에 네. 남은 기간 동안은 그 초선 의원님들이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의원들이 적응을 또 빨리 해야지 또 정말 도민들을 위한 업무에 나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마 의장님께서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셨다라는 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네. 있습니다. 여야 협치가 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뭐 35분의 도의원님이 계시는데 네. 저희 이제 국민의힘이 28분이 계시고 민주당 의원님들이 7분이 계십니다. 네. 저는 뭐 의장으로서 늘 그냥 우리 전체 의원님들께 어떤 중앙 정치 어떤 정쟁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충북 도의회에서는 그것이 여기에서도 반복되면 안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늘 드리고 네. 제가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의회 주요 현안이 있거나 의회 운영 방향을 결정할 때 네. 가장 먼저 제가 사실 상의를 드리는 것은 민주당 원내 대표님하고 가장 먼저 의견을 구하고 저의 생각을 밝히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충북도의회에서는 여야 간에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이라든가 불협화음 이런 것은 저는 뭐 단언코 지금까지 없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 앞으로도 뭐 제가 의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저희 의회 운영과 관련된 이런 기조는 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것이고 오로지 우리 지방의회 또 충북도의회가 해야 될 일은 정쟁이 아닌 네. 충북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의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뭐 정쟁으로 흐르게 되면 사실 이제 불필요한 뭐 시간 낭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네. 도의장님께서도 뭐 당연히 원치 않으실 테고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협의를 위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다 보니까 이제 뭐 도의회가 뭐 견제와 감시 역할을 좀 느슨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있었거든요. 현 집행부와의 관계는 좀 어떻습니까? 저는 현 집행부와의 관계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아주 건전한 긴장 관계 속에서 지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출범 초기에 저희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를 그렇죠. 점하고 있고 네네. 지사와 같은 당 소속이다 보니까 의회의 본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좀 소홀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저 스스로 지금까지 제가 지방의원으로 활동을 해오면서 같은 당 소속이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또 의회 역할을 소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네. 제가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도 늘 당부하는 것이 의회의 첫 번째 존재 이유는 도민 여러분께서 집행부에 대한 행정행위가 올바로 진행되고 있느냐 정책이 올바로 집행되고 있느냐 예산이 올바로 편성되고 있느냐 그쵸. 이런 것을 갖다가 견제 감시하라는 것이 첫 번째 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우선 가치로 두고 의정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뭐 그런 부분에 각자 인식을 같이 하고 협력할 부분에서는 뭐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지만 네. 저희가 다소 집행부의 어떤 정책 집행, 예산 편성 집행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한 견제와 어떤 대안 제시를 해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뭐 다른 도의원님들도 의장님과 같이 걸음을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희 뭐 이제 특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 저희가 뭐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 있어도 보면 뭐 여러 가지 지사의 역점적인 시책들이 있었어요. 네. 그것과 관련된 추경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하거나 예를 들어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라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어떤 의회의 권한을 통해서 예산도 삭감을 시켰고 그로 인해서 아마 뭐 지사께서를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좀 더 어떤 예산 편성이라든가 정책 결정에 좀 경각심을 갖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있었지만 네. 뭐 산하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도 그쵸. 집행부의 어떤 잘못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뭐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집행부에 경종을 울렸고 네.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다시 자각을 하고 뭐 지금은 굉장히
건전한 긴장 관계 속에서 이상적인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네. 유지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그동안에 또 해외 연수와 관련해서도 몇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조례 개정, 뭐 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굉장히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해외 연수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었고 네. 그 과정에서 첫 번째 해외 연수를 가는 상임위원회 어떤 개인 의원이 좀 다소 부적절한 네. 행동을 함으로써 그게 이제 뭐 도민 여러분들께 좀 질책을 받고 그쵸. 이런 네.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가장 첫 번째 했던 것이 그 뒤로 나머지 상임위원회들도 계속적으로 해외 계획이 되어 연수가 있었군요. 계획이 되어 네. 있었는데 제가 이건 뭐 의장의 직권으로 일단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렇죠. 이래서 네. 나머지 상임위원회 회의 연수를 다 취소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의원 개개인들이 어떤 뭐 위약금도 또 물어야 됐고 네, 그런 문제점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민 여러분께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뭐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저희 해외 연수 관련 아니면 의원들의 행동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조례, 제도, 규칙들을 좀 살펴봤어요. 네, 네. 그랬더니 무리를 일으킨 의원에 대해서 어떤 징계라든가 제재가 상당히 좀 약했던 이런 맞아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그동안 잘못된 조례라든가 제도를 굉장히 강화하는 이런 개정안을 저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고 지금은 아마 저희 의회에서 제정한 이런 조례들이 다른 시도 의회에도 전파가 돼서 네. 아마 이제 앞으로는 지방의회 의원들 우리 도의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 시도 의회에서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공인 의식을 훨씬 더 좀 그쵸. 깊이 자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해외 연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훨씬 더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지금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동안에 뭐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네. 의정비가 계속 지급되고 네. 사실 이제 그냥 우리 시민으로서 도민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네, 그런 맞습니다. 제도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 이미 개정이 다 됐고. 정비를 했고 네. 다 개정을 다 해서 앞으로는 아마 훨씬 더 강화된 윤리 의식이 네. 의원들에게도 전달이 되었고 그쵸. 그런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제 도의원들께서도 이제 모든 행동에 더욱 더 신중을 기하시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뭐 이런 그 논란들은 뭐 저희 충북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공무 국외 출장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공무 국외 출장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는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뭐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이제 뭐 세계가 글로벌화되고 해외 선진 문물을 갖다가 또 직접 가서 경험을 하고 그 중에서 또 우리 충북도에도 접목시킬 만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 충북의 발전을 꾀하는 이런 계기로 삼는 것은 네. 저는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방의회에도 해외 연수와 관련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은 뭐 개중에서 어떤 극소수의 의원들이 일탈된 행동을 보였고 네. 또 그다음에 해외 연수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천편일률적인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별로 그냥 도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관광성, 외유성으로 맞아요. 비춰지는 이런 해외 연수를 진행하다 보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우려를 하고 질책을 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지난 연초에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제가 해외 연수를 시행하게 되면 그동안에 지적된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임위원회별 그러니까 관광성, 외유성으로 비출 수 있는 이런 연수가 아닌 정말로 주요 정책이라든가 어떤 테마를 먼저 정하고 네. 그거에 대해서 해외 선진 사례를 먼저 다 한번 체크를 해보고 또 그것이 정해지면 우리 지역의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취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아 저것이 저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해외 연수라고 본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한번 해외 연수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네, 사실 뭐 이제 해외 선진 문물을 잘 배워와서 이 도정에 접목시켜야 된다. 이건 아마 도민분들도 다들 공감하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뭐 몇몇의 의원들의 이제 개인 일탈행위 때문에 좀 이런 잡음들이 좀 끊이지 않았던 게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또 제도 개선과 또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제도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도의회가 70년 만에 신청사를 건립합니다. 지난해 이제 기공식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도의회 신청사가 갖는 의미 네.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 충북도에 전국에 이제 17개 광역 시도의회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17개 광역 시도의회 중에서 독립된 의회 청사가 없었던 곳은 저희 충북도의회가 유일했습니다. 유일합니까? 네.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이런 의무를 가진 도의회가 그동안은 견제 대상이었던 네. 충청북도의 건물에 더부사를 해왔던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의정 활동을 펼쳐왔는데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셔서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충북도 의회 청사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이번에 새롭게 건립되는 충북도의 청사 부지가 네. 옛 중앙초등학교 부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곳이 70년 전, 그러니까 1952년도죠. 1952년도에 초대 충북도 의회가 개원을 했던 그 장소라는 것을 저도 이제 이번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초대 의회가 개원했던 그 자리에 70년 만에 독립된 의회 청사를 건립하게 됐다는 것은 저는 의장으로서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을 하고 또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건데도 그렇게 네.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충북도의회 청사가 건립이 되게 되면 이것이 단순히 네. 저희 뭐 도의회, 도의원들만의 활동 공간이 아니고 흔히 뭐 지방의회,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의회를 민의의 전당이라고 이렇게들 맞아요.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가 여러 가지 공간적 제약, 여러 가지 뭐 사무 공간의 협소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제대로 마음껏 도민 여러분들께 의회를 개방하지 못하고 이런 아쉬운 분들도 있었는데 네. 앞으로 저희가 신청사가 건립이 되게 되면 그러한 도민 여러분께 의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고 도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정말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청취를 하고 그것을 갖다가 도정에 또 전달도 하고 반영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좀 해나갈 생각이고요. 또 우리 도청에 지금 방문해 보신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느끼시겠지만 네. 우리 도청사의 주차 공간이 극히 하여튼 맞아요. 협소한 상황입니다. 부족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신청사를 건립을 하게 되면 지하 1, 2층에 약 410면 정도의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도청을 방문하시는 민원인 여러분들께도 많은 편리성을 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 도의회 도청 본관 그다음에 충북개발연구원 네. 그다음 우리 도의회 청사 그다음에 인근에 충북교육청 소유의 충북과학문화연구원 이 일대가 명실상부한 종합행정타운으로서의
면모를 아마 갖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이제 건립되는 도의회 청사에서 의원 여러분들도 또 독립된 청사에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부여해 주신 이런 책무를 더 깊이 저는 인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보람 있고 네. 또 기쁘고 의미 있는 이런 신청사 건립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완공이 되려면 한 어느 정도 더 기다려야 저희가 될까요? 원래 준공 예정일은 2024년 12월이 이제 준공 예정이었었는데 네, 네. 지금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밑에서 뭐 지하 안반이 이제 발견이 되고 그래서 안반을 갖다가 뭐 파쇄하고 이런 좀 과정으로 약간 좀 조금 더 지연되겠군요. 지연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저는 이제 의장으로서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 청사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안전을 갖다가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가급적 공기를 좀 맞출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에게 매일매일 뭐 현장에 대한 관리, 지시 뭐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도입의 신청사가 또 어떻게 또 건립이 될지 그 모습도 많이 기대가 네.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방의회가 독립돼야 한다. 이게 이제 지방의회의 또 수건이자 네. 또 여러 가지 또 해결해야 될 문제일 것 같은데요. 뭐 지방의회 인사권은 독립이 됐습니다만 뭐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의장님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뭐 지방의회 활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사실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도민이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저는 중요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가 부활이 된 지가 이제 30년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1992년도에 지방자치가 새롭게 이제 부활이 됐는데 그동안 제가 몇 차례 언급을 했지만 지방의회의 가장 주된 기능이 도민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집행부가 하는 행정행위가 올바로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견제와 감시 기능이 첫 번째 임무거든요. 네. 그런데 그동안은 뭐 지방의회가 이게 첫 번째 인사권 문제에 있어서 그럼 의원들을 보좌해야 될 지방의회 우리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올바로 우리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어야 되는데 네. 그동안은 그러니까 작년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의원을 보좌해야 되는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을 네. 집행부의 장인 지사가 행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언젠가는 지사의 인사권에 따라서 자리를 옮겨야 되는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제대로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지 그렇죠. 않았다. 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1차적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이 돼서 네. 그나마 이제 그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됐다고 생각하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지방의회 조직권 그다음에 예산 편성권까지 완전히 독립이 될 때 지방의회가 올바로 기능할 수 있고 그것이 도민 여러분들께서 부여해 주신 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권과 조직권이 아직은 집행부에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그러니까 3분의 1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 지방의회 뭐 저를 비롯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의장 협의회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뭐 예산 편성권이라든가 조직권 또 이걸 망라한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된다. 국회에는 이제 국회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갖다가 규정하고 망라한 지방의회법이 사실은 조속히 제정돼야 된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저희 지방의회의 입장이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저희들의 이러한 요구와 주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이런 부분들이 잘 뭐 이행이 돼서 지방의회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그런 뭐 날이 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정말 이게
완벽하게 또 분리가 돼야 되는데 네. 이제 말씀대로 정말 3분의 1만 독립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뭐 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절차와 또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지방 그 의회에서 전국적으로 다 의견을 좀 합심을 해서 좀 하루빨리 지방의회법 제정이 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어떤 지방의회 의원들이 가끔 일탈된 행동이 있거나 이러면 그게 언론상을 통해서도 보도가 되고 그러면 네. 저희가 뭐 기사의 댓글이라든가 이런 걸 제가 다 검색을 해보면 보세요. 네. 지방의회 무용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사실 극히 일부의 의원들을 그런 일탈된 행동을 한 의원들이 있을 뿐이지 네. 나머지 대다수의 의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의정 활동에 임하고 있고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삶과 관련해서는 어쩌면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이 국회의원들의 역할보다 훨씬 비중이 그럼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례로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북도의 금년 한 해 예산이 약 8조 원을 상회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은 결국에는 우리 충북도의회 35명의 의원들의 손을 통해서 네. 이게 통과가 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여러 가지 분야의 조례 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은 국가 경영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을 하지만 우리 도민들과 관련된 생활과 밀접한 이런 조례들을 다 우리 도의회 의원들의 손을 통해서 제정이 되고 그것이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삶을 규정할 때도 있고 삶을 윤택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들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을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도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뭐 드리고 싶고 네. 또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극히 일부의 어떤 의원들의 잘못보다는 이런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뭐 이해 또 성원을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이제 지금 TV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지방의회 존재의 필요성과 또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영환 지사의 대표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인데요. 이 공약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뭐 김영환 지사께서 이제 취임하자마자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이제 주창을 하셨는데 네, 네. 저는 그분에서는 굉장히 좀 공감을 합니다. 이게 그 주된 김영환 지사가 주장했던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동안 우리가 충주댐, 대청댐이라는 우리가 거대한 호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충주댐은 약 2,800만의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으로의 역할을 했고 네. 대청댐은 우리 한 350만 정도 되는 이 충청권 주민들의 식수원으로서의 기능을 해왔단 말이죠. 네, 네. 그런 과정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충주댐, 대청댐이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 충북은 수도권, 충청권에 식수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그에 따라서 아무런 어떤 개발 행위도 할 수 없었고 재앙만 받았죠. 재앙만 받았단 네.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이제 김영환 지사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라는 이런 아젠다를 이제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물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의 기능은 충실히 수행을 해야 된다. 네. 하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오폐수 처리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현행 법률은 30년 전에 그 법률을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어떤 오폐수 처리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의 중첩되고 과도한 규제를 좀 풀어달라. 그래서 우리가 충북이 수도권, 충청권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손해만 보고 살았다. 이런 거에 아마 천착을 해서 그런 주장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주장은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결실을 맺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런 문제 제기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은.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 제기를 통해서 중앙 정부 또 중앙 정치권에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이런 입장들을 전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각 부처에
이런 과도하고 중첩된 규제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하라는 이런 아마 말씀을 저는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을 같이 한번 좀 공유를 하셔서 네. 우리 충북을 좀 새롭게 변모시키는 이런 길에 함께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부 내륙 연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법 제정에 대해 의장님께서 갖고 계신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이제 같이 맥을 그쵸. 같이 하는 건데 네. 그동안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산업화를 해오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7, 80년대에는 그러니까 울산, 포항을 중심으로 한 중화공업을 육성할 때는 그쪽 동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 대한민국의 발전축이 이제 형성이 됐고 네. 국가에서도 집중적으로 그 지역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혜택을 부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80년,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서해안 시대가 열리면서는 또 서해안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축이 형성이 돼 왔습니다. 역시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또 국가적으로 서해안 지역에 각종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는 이런 국가 정책을 펼쳐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 충북, 경북 등 중부 내륙은 상대적으로 국가 발전 축에서 소외가 되어 왔다.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동해안, 서해안은 웬만큼 이제 발전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완성이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우리 충북을 중심으로 한 중부 내륙 지역을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거점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내륙 지역의 중첩된 규제도 좀 해소를 시켜주고 그런 내용들을 이번 법안에 담아서 지금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고 지금 상임위원회는 이제 통과를 했고 이제 연내에 저희의 목표는 중부 내륙 연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연내 통과돼서 네. 우리 이제 내륙 지역이 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저희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저도 이제 지사는 지사 나름대로 또 저도 도의회 의장으로서 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장들을 통해서 저희의 이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또 우리 도의회에서 중앙정부, 국회, 이 대통령실 이런 쪽에 저희의 이런 요구들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연내 통과를 해서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충북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또 전기를 마련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 경기 대회가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충청권 메가시티도 네.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인근 지자체와 이제 협업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도의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좀 구상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2027년 하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는 이게 올림픽 다음가는 네. 가장 큰 규모의 국제 스포츠 경기 대회입니다. 그동안 우리 충청권은 제대로 된 국제 스포츠 경기 대회를 유치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4개 시도가 협력과 공조를 통해서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제치고 네. 이 대회를 유치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당시에 벨기에에서 이제 유치 활동을 하고 또 결정 과정에서도 함께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네. 유치 당시에 굉장히 큰 어떤 감동을 하여튼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충청권의 어떤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어떻게 삼아 나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걸 개최하는 과정에서 대학 경기 대회 그러니까 국제 대회를 갖다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저희가 경험도 축적을 이제 하게 될 것이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종 스포츠 인프라를 갖다가 저희가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그렇죠. 기회를 통해서. 네, 네. 그러면 스포츠 인프라를 갖다가 구축하는데 이제 국비도 저희가 이제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대학 경기대회가 단순한 일회성 스포츠 경기대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은 물론 충청권의 새로운 발전의 전기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이제 조직위원회가 이제 완벽하게 조만간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럼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대회 개최 시까지의 어떤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마련이 될 것이고요. 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또 저희 4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이 대학 경기대회뿐만이 아니고 방금 전 말씀하신 충청권 메가시티 구성과 관련해서도 이런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 저희가 의견도 전달해야 될 것이고 네. 또 그것이 잘못 가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서 적절히 대안도 제시해야 될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3개월 현재는 3개월에 한 번씩 충청권 4개 시도 의장들이 별도의 회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논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 충북 발전을 위한 현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청주 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도 있고요. 네. 또 오송 K 바이오 스퀘어, 또 AI 바이오 영재구도 있고, 네. 뭐 청주 공항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도 필요할 텐데 이런 현안들과 관련해서 도의회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이것이 이제 뭐 지금 대표적으로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통과라든가 오송 K 바이오 스퀘어라든가 이것은 사실 어쩌면 네. 우리 충북의 미래 100년을 위해서 굉장히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맞아요. 이런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집행부에서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는 그에 따라서 이것이 그러니까 조속하게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아마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이것이 충북 도민들의 정말로 하나된 염원이다. 청주 시민들의 정말 간절한 바람이다. 이런 도민의 목소리, 시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저희가 모아서 중앙 정치권, 대통령, 뭐 이 지속적으로 전달을 할 때 이것이 조속히 착공이 되고 조속히 완공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앞으로 그런 도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나가는 그런 역할을 먼저 중점적으로 저희 도의회가 앞장서 좀 해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각종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속히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돼야 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할 부분 요구도 할 것이고 네. 또 집행부에서 저희에게 심의 요청이 올 때는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무엇보다도 빨리 신속하게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 같이 협조 체계를 구축을 해 나가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이런 사안들이 어쩌면 우리 청주 충북이 앞으로 그러니까 세종 그다음에 뭐 천안을 중심으로 한 충남 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 충북이 독자적으로 좀 발전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우리 도민 여러분들도 이 중요성을 좀 깊이 인식하셔서 앞으로 하여튼 저희 충북도 아니면 충북도 의회가 도민 여러분들께 어떤 협조를 구할 때 네. 이건 너와 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는 그쵸. 이런 네.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네.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또 애정이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 4월에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여쭤보는 게 좀 실례가 되지 않을까 모르겠지만 의장님께서는 내년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저도 현실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뭐 총선 출마 예상자로 이제 거론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제가 정치 현장에 몸담으면서 네. 어떤 주민의 선택을 받는 것은 본인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다. 그런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로서는 제가 충북도 의회 의장으로서 정말 충북도 의회를 도민 여러분들께 유권자 여러분들께 정말로 제대로 된 모습으로 제가 만드는 그런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혹시 그런 결과로서 제가 유권자나 도민 여러분들께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뭐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정말로 중앙 정치권에 보내도 손색이 없겠다. 이런 예를 들어서 인식이 뭐 함께 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그것은 고민해볼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도의회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묵묵히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의견을 또 표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의장님의 임기가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이제 남은 1년 동안 의정을 어떻게 또 운영해 나가실 계획이신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뭐 충북도의회 제가 의장이 되면서 의회 슬로건을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로 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을 함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뭐 중앙은 물론 뭐 지역 정치도 도민들로부터 또 유권자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어떤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방송 중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의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역할하고 있다는 이런 모습을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보여줌으로써 우선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어떤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35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한번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 또 그럼으로 인해서 뭐 황영호가 의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 그래도 어느 의회보다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의회로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싶다. 이것이 저의 어떤 뭐 소박한 꿈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저의 이런 생각에 공감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거창한 어떤 계획 포부보다는 저희 의회 슬로건처럼 도민 여러분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런 신뢰의 바탕 위에서 의원 역할을 충실해서 우리 충북도의 발전, 또 우리 충북 도민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해서 조금이라도 좀 기여하고 싶다. 이것이 꿈이고 네. 바람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셨을 때 뭐 이제 몇몇 이제 도민분들께서는 이제 의회 무용론 이런 거 말씀하신다고 이게 다 이제 신뢰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은 데서 오는 문제점들이라고는 생각이 또 들고요. 이제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서 정말 뭐 1년 동안 열심히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어떻게 좀 느껴지십니까?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고 또 평가를 하시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뭐 저희는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늘 도민 여러분이나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늘 부족하고 뭐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도민 여러분께서 뭐 보는 곳에든 보시지 않는 곳에든지 간에 제가 방송 내내 말씀드린 네. 그런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정말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세월이 지나고 나서도 그때 12대 충북도 의회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한 의회였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도 몇 가지 좀 의미 있는 성과도 거뒀다. 이런 뭐 평가를 받으면 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의 열정과 또 의지가 많이 느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충북 도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도민 여러분, 최근 뭐 장마와 무더위로 또 우리 지역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수해 피해 등으로 인해서 뭐 심려가 크시라고 생각합니다. 늘 우리들에게 위기는 있어 왔고 또 우리는 늘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을 하는 그런 저력을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장마, 무더위 또 수해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마시고 새로운 일상 회복을 위해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의회에서도 김영환 지사를 비롯한 충청북도 공직자 모두와 함께 우리 충북의 발전 또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앞으로도 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신뢰받는 의회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생 현장의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히퍼위드 CJB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